현영준 기자. 예. 이 81살의 할아버지가 펀드가 뭔지도 모르고 가입을 했는데 펀드라는 말을 몰라서 턴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를 보면 이게 불안전 판매가 아니라 엉터리 판매 또는 사기 판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결국 은행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돈을 벌 욕심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펀드를 판매해 온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고객들은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를 믿고 돈을 맡기지만 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수익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또 현실입니다. 특히 그 은행들끼리 경쟁이 심해지면서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리한 영업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금융기관을 너무 믿어서도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 스스로 잘 판단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금융기관을 너무 믿고 있다가 이 반토막을 넘어서서 이 깡통 계좌가 된 사연들을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네.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오르면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해외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입니다. 작년 10월 중국 펀드에 넣었던 4천만 원의 대부분을 날린 것도 모자라 은행에서 돈을 더 내라는 독촉을 받고 있는 김옥희 씨. 맡긴 돈을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한 은행이 왜 자꾸 돈을 더 내라고 전화를 하는지 김 씨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난 참 이게 듣지도 못한 돈 세상에 아니 내 돈을 내고 내가 왜 돈을 또 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김 씨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김 씨가 중국 펀드에 투자한 4천만 원은 외화로 약 4만 달러였습니다. 중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펀드엔 $10,00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중국 펀드에 가입할 때 이른바 선물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를 줄일 수 있지만 원금에서 손실이 생기고 환율까지 오르는 상황에선 추가로 돈을 넣어야만 되는 계약이었습니다. 돈을 더 내지 않으면 강제로 환매를 당하게 됩니다. 자산가치가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율이랑 해주면서 뭐냐면 이 자산가치가 크게 많은 이렇게 많은 변동이 안 되는 걸 범위로 전제로 해서 이제 환율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산가치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장사를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담보가 이제 필요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강제 장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계약이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김 씨로선 펀드 손실도 모자라 추가로 돈을 내라는 은행 직원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한마디도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말을 한마디만 했어도 제가 달러가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는구나. 우리 국민이 가입한 해외 펀드 중 김 씨와 같은 역외 펀드 규모는 약 3조 원. 이 가운데 약 90% 정도는 선물한 계약이 함께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율이 어느 선에서 어느 선까지만 움직이면은 딱 그때 일정 그 계약대로 이렇게 돈 받게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환율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해지한 거고요. 사실 이제 은행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고객들에게 심각한 손실을 주고 있는 이 선물한 계약을 통해서 은행들은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수수료 같은 게 있잖아요. 은행에 가서 아무 뭘 해보세요. 하다못해 카드를 바꿔도 1,000원씩 이렇게 돈을 내잖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 큰 금액을 이렇게 하는데 수수가 있죠. 수수료를 챙긴 은행, 이중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고객. 그러나 은행들은 고객의 항의에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그 상품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상품을 권유하고 상품을 판매했다면 그러면 그 법률상 설명 의무 위반이라든가 적합성 원칙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선물한 계약으로 심각한 손해가 생긴 데는 정부의 고환율 정책도 한몫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수출을 늘리기 위해 환율 상승을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23일 국회 긴급 현안 질문 마지막 날 여당 의원까지 강만수 장관의 정책 실패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자리를 빌러 그러한 인위적인 환율 인상 증폭을 시킨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셔야 저는 옳다고 보는데요. 예, 좀 더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사리 깊은 생각을 했더라면 좋았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 장관은 그러나 최근
자신이 고환율 정책을 쓴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을 여러 가지로 또 그때 정황을 생각 안 하시고 모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고환율 정책, 무슨 고환율 정책을 썼습니까, 제가?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출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됐지만 해외 펀드에 가입했다가 선물한 계약으로 파산 직전에 내몰린 투자자들은 마땅히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선물한